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300을 넘었습니다. 코스닥도 1,179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이 소식 잠깐 먼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와, 코스피 지수 결국 5,300도 넘었어요. 네. 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92만 원, 7.5%나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는 정말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5천이라는 숫자 자체도 놀라운데 5,100, 5,200, 5,300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뚫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매일매일 네. 옳고 있고요. 거기에 1등 공신은 역시 투톱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120만 원, 150만 닉스까지도 나왔던데 네. 일단은 이러다가는 100만 닉스는 한번 보지 않을까 그런 전망까지도 네. 함께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요. 하루에 7%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오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워낙 또 실적 전망도 좋고 네. 특히 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새벽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를 합병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네. 이야기를 했냐면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도 또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죠. 귀하다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성적인 분석인데 네. 이런 것도 한몫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수 자체로는 아직 멀었죠. 우리가 닷컴 버블 때 갔던 지수 대비는 신고가는 아니지만 네. 일단 천수닥 돌파 후에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잠깐 주춤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의 수급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은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에 네. 뭉텅이 자금을 넣고 있다. 네. 오늘도 또 뭉텅이 자금이 들어와서 ETF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ETF, 코스닥 ETF에 투자하는 개인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많다는 돈이 거군요. 순간적으로 6천억, 7천억, 8천억이 몰리니까 떨어질 듯한 코스닥을 그냥 잡고 위로 끌어올리는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머니 무브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은행에서 주식으로, 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 대한민국의 머니 무브의 지속 때까지는 아마 이런 놀라운 흐름들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관세 압박에 나섰는데요. 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돼서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한 80분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한테 들어가지고 이 가문의 영광으로 지금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관 장관 터프 사나이 정말 많이 쓰셨어요. 어떤 말씀 하시나요? 네, 잘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끝날 걸로 보시나요? 결론을 해봐야죠. 장관님 오늘 회담 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관세 저희들 인상은 막으셨나요? 예? 관세 인상은 막으셨나요? 그렇게 뭐 막다 안 막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걸 요구하던가요? 다시 만나기로 했나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국은 돌아가는 건 좀 늦어지신 거예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가요? 그렇죠.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건보 개제 일정도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했고요. 네, 김정관 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협상 자체로는 오늘 이제 김정관 장관의 모습을 좀 놓고 보면 그리 잘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 저런 질문을 좀 하면 뭐라도 좀 이렇게 토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단 한 가지에도 메시지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상당히 좀 날을 세웠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내일 또 한 번의 회담이 잡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도 강으로만 우리를 몰아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선들도 함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네. 이건 번복이잖아요. 관세 협상을. 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회담이 있다라고 하니까 내일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정오쯤에 아마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이번 협상 그렇게 지금 투톱이잖아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럼요. 이제 15% 낮춘 거를 다시 25%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왕국 본부장이든 김정관 장관이든 왜 이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변심을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좀 먼저 제대로 진입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우리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제 투트랙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질문들이 기자들이 왜 올렸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없어서 네. 아마 응답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먼저 들어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 이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뭐 통과와 비준이 안 돼서 그걸 서두르려고 하는 건가? 또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쿠팡 문제 때문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네. 그거에 대한 처리까지도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난 밤에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관세는 다시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ariffs are very, steep. They could be much steeper. You probably saw I put out a truth today, and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honestly, they've given us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네,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티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 SNS 지금 보시죠. 타국을 저금리의 현금 인출기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왜 갑자기 다 끝났잖아요. 관세 네. 협상이. 그런데 관세가 협상이 끝났는데 더 높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일단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원래는 이제 1월에 연방대법원 판결 나온다 했다가 1월은 아니고요. 2월도 아니고 뭐 1, 2월이 아니라면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만에 하나 1분기 빨리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이걸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에 이건 일파만파가 커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를 아주 아이코닉했던 이 관세란 자체가 위법이다. 그럼 올해 11월의 중간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관세 얘기를 또 하느냐?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터졌다. 위법이 나온다 할 때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체, 뭐 슈퍼 301조든 무역확장법 232조든 이거를 빨리 쓰려고 좀 판을 깔아놓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도 있어서 네. 이렇게 관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미 연방대법원에 있는 이 사법에 대한 리스크, 불확실성 이것을 트럼프도 많이 의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속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찾아봤더니 한 2번 빼놓고 거의 뭐 계속 지정은 되긴 해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시점은 좀 부담스러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먼저 언제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이 지정이 되느냐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150억 달러 이상 미국한테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 중에서 뭐 GDP 3%에서 전체 경상수지를 흑자를 내고 있고 그런데 뭐 환율을 이제 개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뭐 GDP 대비 2% 이상을 쓰는 경우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걸 약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관찰 대상국이라는 게요. 네. 일부러 원화 약세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해당국 자국의 통화를 달러 대비 약세를 만드는 국가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이자 규제가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정이 됐느냐? 우리의 저 조건 대비 지금 환율이 지나치게 약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환율 약세, 원화 약세, 이 환율 상승은 우리가 조작해서 지금 원화 약세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지금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팔아서 이 소위 말하는 환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특징적인 상황들, 우리의 제약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원화 약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은 전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왜 그럼 우리를 지정했는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환율이 계속 오르면 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외환 시장이 흔들릴 경우에는 대미 투자를 미룰 수 있다라는 이제 조건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번에 스캇 베센트도 그렇고 환율이 만약 오르는 이 원화 약세가 탐탁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회적으로 알아서 더 잘해봐라. 원화 더 그런 강세로 의미? 만들어봐라. 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아마 있겠네요. 오히려 관찰 네. 대상국 지적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를 더 강하게 해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명분도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미국과 한국 간의 이 긴장 관계는 끊이지 않고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반가운 영상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이건희 컬렉션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특별전 갈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삼성 총수 일가가 총 출동했는데요.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용 회장은 이곳에서 손님을 직접 맞이하기도 했었고요. 뭐 한복을 입은 홍라희 리움미술과 명예관장 모습, 그리고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도 보였고요. 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아들과 함께 등장하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여하튼 러트닉 상무장관 모습,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도 정말 대거 참석을 맞습니다. 네.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 여기서 나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m most honored to be joined by the people who really made this evening possible. American veterans of the Korean War. Without the sacrifice of over 36,000 young American soldiers,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ot be the thriving nation it is today. I believe it's our smal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closer together.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please enjoy the rest of the evening. Thank you. 규모면은 민간 외교 무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지금 하워드 러트닉이 저기도 왔잖아요. 네. 김정관 장관이랑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재용 회장도 좀 곁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또 그런 기대감도 하고요. 러트닉 장관이 이 자리에서 직접 축사도 했다고 전해져요. 네. 하고 여기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좀 맞아요. 함께 와 있거든요. 같이 축하해 주려고요. 네, 근데 삼성회사에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 참석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워낙 둘이 친하기 때문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행사 자체 이건희 컬렉션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가 뭐 30대 때부터 미술품을 좀 모아가지고 했던 부분들을 기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기증하는 그 작품들이 저기 소개되고 있네요. 네. 우리가 국사책에서 보는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를 포함을 해가지고 김환기의 뭐 작품들에서 국부만 7건이고요. 네. 지금 이건희 회장이 기부했던 이건희 컬렉션의 저 기부액을 아마 지금 현가로 따지면 2조? 3조 거의 천문학적인 그렇죠. 액수를 이제 기부를 한 것이고요. 네. 저 컬렉션의 갈라쇼가 어제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록펠러도 그렇고 또 뭐 구겐하임도 그렇고 이런 이제 부호들이 미술품을 모아서 그런 기증하는 거고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레지 차원에서 또 이건희 회장의 이건희 컬렉션이 나름 또 국위선양과 네. 또 한국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말고도 예술도 그러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경제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